국제 평화가 한국에 달렸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건 한국이라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열하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돼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가 러시아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한 만큼 대금 결제를 위한 우회 계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장관과 달립싱 백악관 넥 NSC부 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해 미국의 대러시아 FDPR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FDPR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물자는 미국 스스로 통제하고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 부품에 대한 러시아 반입도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지난달 24일 자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제3국에 대한 FDPR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당시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칩 공급망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신기술, 센서 레이저, 해양, 항법, 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 제품이 FDPR 규제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한 만큼 FDPR 조치 적용을 예외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FDPR 조치 예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유 등 동맹국 공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이 늦어진 탓에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을 중심으로 대체 결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이전 사용되던 텔렉스 등 대체 결제 시스템이나 우회 결제망 등을 이용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체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무역 대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한국이 유일한 중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를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미국 정부가 한국도 FDPR 예외국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2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 수호의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이 러시아 전쟁을 중재하는 것이 참전하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자랑할 것이라며 국제 평화가 한국에 달린다는 것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이러한 국제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한 일환이라 보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은근히 일본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 국내라는 이유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부 야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발언했다고 확실히 써야 한다. 기사를 쓴 자는 비열하다. 나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렬히 화가 난다. 일본 여론을 분단하려는 방식이 러시아 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미국의 분노에 놀랐네. 그쪽 외교에는 진작부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왔다고 생각해왔지만 역시 화가 치밀었던 건가. 일본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그 나라의 본질은 이미 파악한 지 오래다. 그들은 결코 손을 잡을 상대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말뿐인 우호니 동맹이니 미래지향이니 해도 아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국을 더는 믿지 않는다.
선진국으로 격상됐거나 자만심이 강한 문 대통령을 꼽을 사람은 없으며 선거 후 그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친러시아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을 위한 외교 자세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수 있겠나. 그럴 배짱도 없고 그들은 미국과 적당히 어울리면 된다고만 생각한다. 한일 합의 때 당시 기시다 외상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었던 두 사람이 한국만큼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특히 바이든은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데 철저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대러시아에 대한 무역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이 러시아 업체에 이어 2위이고 그 밖에 LG의 전자제품도 많다고 들어서 제재에 미온적이 아닌가 싶네요. 앞뒤 생각 없이 눈앞의 이익만 쫓아온 나라라 자업자득이지만요. 역시 독자적인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일본을 제친다는 감정만으로 힘차게 달려온 만큼 이 시대가 되어도 대국권을 가질 수 없는 국가이겠지요. 러시아에는 백색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참여 수준에서 러시아를 낙담시켰다던가 자금 대출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던가 미국과 상의 없이 문제가 있는 북방 영토에서 러시아와 공동 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동맹국이라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중화에는 아첨하기만 하는 걸로 그치겠죠. 미국의 우라통이 터졌다. 그간 일본이 이웃나라로 인해 얼마나 속이 끓었던가? 미국도 이젠 완전히 우릴 이해해 그들을 향한 불신감이 사상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한국을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웃나라가 미국에 무시당한 현실을 은폐하고 때려 제재에 형식적으로나마 동참하기 위한 애드벌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맞는 말이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날아가는 새의 뒤를 흐리지 말고 후진에게 쓸데없는 난제를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네. 그저 남에게만 맡기고 스스로 아무것도 움켜쥐고 있지 않는 나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판타지 만점의 역사 날조와 뭐든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열심이지만 만약 그들이 제 몫의 국가를 자인한다면 당연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새삼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다음은 문재인의 체포를 지켜보는 즐거움밖에 없는 것 같다. 러시아의 침공에 러시아가 말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것도 미국이 말하는 것도 고지곧대로 믿기 어렵다. 하지만 나라를 자력으로 지킬 수 없는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이 말하는 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한국과 일본 비교 평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